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구간 또 올라가다가 4%까지 시가가 떴는데 주가가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후장 들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12시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들이 12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삼성전자가 14만 원이 고점인가? 라는 관점. 좀 또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상은 없습니다만,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 예상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20조죠. 4분기 영업이익 20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간 것도 있어요. 실행 가격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20조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 미치지 못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확대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주식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삼성전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언제 매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야 되겠냐라는 건데, 항상 이벤트가 발생할 때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주들도 CES를 앞두고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실적 발표가 여러분들은 잘 나오면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의 특성. 주식의 특성은 선반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0조 정도는 찍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 받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20조보다 못 미치는 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떨까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죠?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조 근처가 찍혔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1월 30일까지 컨퍼런스 콜까지 3주에 대한 딜레이, 3주에 대한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올 수 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주식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는데요.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요? 삼성전자 왜 20만 원 가요? 왜 30만 원 가요?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 20만 원 간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유튜브에서요. 누구한테요? 전문가한테요. 그 전문가는 20만 원 가는 근거가 뭐래요? 디램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적자 축소, 그리고 HBM 매출 증가로 인해서 3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12월, 11월, 그죠? 11월과 12월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이때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주가 오른 이유는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 실적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실적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에 대한 타임라인, 그러니까 1월 30일 컨퍼런스 콜까지는 시간에 대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개인 투자자는 항상 주가가 오르면 따라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구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물론 개인 투자자가 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챙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는 특성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는요,
위로 사는 특성이 많이 없어요.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 매수에 걸어놓습니다. 매수에 걸어놔요. 보통 그래요. 위로 안 삽니다. 매수에 걸어놓으면 주가가 내려오면 체결이 돼요. 보통 개인투자자 매수세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개인투자자가 많이 샀을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왜? 외국인들은 위로 사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구간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는 엊그저께 보면 아니 근데 선생님 개인투자자가 많이 샀는데 주가는 올라갔는데요. 주가는 올라갔는데요. 선생님 말대로 하면 개인투자자 많이 샀으면 주가 매매 동향에서 개인투자자가 많이 팔았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고.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투자자가 많이 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저는 이거를 뭐로 보냐면 손바뀜으로 본다. 손바뀜.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도 결과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개인투자자도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투자자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개인투자자가 100만 명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7%씩 올랐을 때 이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은 나가고 새로운 60만 명, 7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새로운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호가를 어떻게 매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매수 걸어놔야겠다 해서 걸어놓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다? 그냥 사요. 그죠? 이런 매수세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초보자들이 지금 9월 삼성전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 다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간다던데요. 삼성전자 이 가격까지는 간다는데요. 삼성전자 절대 팔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자기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요. 남들 살 때 따라 붙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윗골이 맞고 하락하는 거짓골 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물론 한 번에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로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디서 매도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20만 원 간다는데요. 누가 30만 원 간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나의 목표가를 정합니다. 허무맹랑하게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오차 범위 20% 잡으세요. 16에서 2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7만 원이라고 하면은 넉넉 잡고 20% 잡으세요. 위아래. 그러면 13만 6천 원 맞나요? 3.4 6천 원에서 한 20만 4천 원 그죠? 요 정도 잡고 요렇게 뭐요?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분할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갈 수는 없죠. 빠졌을 때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항상 매수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샀을 때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무작정 들어간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빠지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빠졌으면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 고민도 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갖고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들어가는 마인드는 뭐 수익을 내려는 건 좋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규 개인 투자자한테 물론 주가가 더 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요? 밑에 구간으로 내려갈 자리가 더 많다. 주식은 항상 지금 가격에서 상방과 하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 확률을. 예컨대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차트가 있어요. 이런 차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빠졌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내려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라는 대형주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더 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이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저는 뭐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주가가 더 간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전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더 간다라는 건 그만큼 뭐다? 돈들이 너무 광기적으로 쏠려 들어온다. 돈이 증시에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돈이 쏠려가지고 한쪽으로 막 퍼부어서 들어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저는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자, 근데 이때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그만큼 뭐다? 매도와 매수가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거래량 터져 올라갈 때 매수로 대응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다 넘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사주면.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를 잘해야 된다. 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에 대한 관점,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닌 분할로 매도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제 영상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영상 올라올 때 봐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기에 가장 빠를 겁니다. 왜? 제가 굉장히 빨리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원래 입장을 안 도와드리는데 지금 일단 한 8,90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한 10,000명 정도까지는 이제 받아보려고 해요, 다시.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 9만 원대도 날짜 보시면은 11월이죠. 11월 때도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한다? 타이밍을 기다리자,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11월 21일이지 않습니까? 11월 21일 언제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95,000원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5% 하락 중이나 마이크론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 못 따라갔고 지금 구간 전저점 지지 구간 쉽게 무너질 자리 아니다. 설명을 드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수 관점 나쁘지 않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는 뭐다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내가 삼성전자 어디서 팔지 모르겠다.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845-9501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혹시나 올라갔다 눌림목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 지금은 매도 타이밍에 대한 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남기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잘 봐봐요. 지금 AI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AI 하드웨어 뭡니까? 로봇과 반도체죠. 자, 그리고 뭐가 있죠? AI 전력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면 전선, 변압기, 원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보면 최근에 반도체 오르고요. 그죠? 전력주, 인프라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뭐 하고 있어요? 오픈 AI, 팔란티어 이런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구글 올랐다가 최근에 쉬고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순환매적 관점에서 봤을 땐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글 관련된 구글에 이 공급 계약을 했던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 공유를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전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